네, 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다가오는 6월 선물옵션 만기에 미 증시와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4월 3주차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한 가격 조정이 진행됐죠. 가격 조정이 진행된 이유 중 하나는 검정색 선으로 미 달러와 붉은색 선으로 원화 환율을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 달러와 원화 환율이 등락이 같이 연동되죠. 2023년 3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은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를 통해서 미달러 약세를 더욱더 강력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원화 환율은 3월서부터 이와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4월 3주차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한 가격 조정의 원인이 됐죠.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와 같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코스피도 상승, 코스닥도 상승하게 되는데, 3월서부터 미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약세를 나타나게 되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세가 꺾이면서 격한 가격 조정이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5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게 되면서 다시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강세를 나타나게 되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 조정이 종료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파생시장의 포지션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월요일 날 지수는 335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수 하방 구간도 개인의 포지션에 의해서 막혔고 상방 구간도 막혔어요. 즉 지수의 상승도 개인 포지션이 막아서고 있고 하락도 개인 포지션이 막아서고 있는 포지션 구조가 형성됐죠. 화요일 날도 여전히 지수의 상하방이 막히면서 335 구간에 지수가 계속 멈춰서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고, 목요일 날도 동일한 현상 335 구간에서 계속 갇힌 조건이 진행되게 됐어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4월 3주차부터 진행된 격한 가격 조정은 넘어서게 됐지만 직전 고점대 여기서 추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고가놀이가 진행되고 있죠. 고가놀이는 양봉으로 상승을 뜻하는 양봉이나 또는 이와 같이 갭상승, 얘를 이제 차이를 갭이라고 하죠. 갭상승 이후에 이와 같이 단봉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직전 고점대에 매물을 소화하는 고가놀이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와 같은 가격 차트의 모양을 만드는 원인은 선물옵션 시장의 포지션 경쟁이죠. 포지션 경쟁상 335 구간을 계속 막힌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 이와 같은 고가놀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요일의 포지션도 보면 여전히 335 구간에 막혀져 있어요. 335 구간 계속해서 지수의 하방도 개인이 막아서고 지수의 상승도 막아서게 되면서 335 구간, 여기가 이제 335거든요. 335에서 이 위에 구간이 337.5 구간이 돼요. 이 337.5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335 구간, 여기서만 등락이 이제 밑에 부분에서 왔다 갔다 또는 위에 부분에서 왔다 갔다, 결국은 이탈했다가도 다시 올라와서 왔다 갔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봤었던 환율이죠. 결국은 원화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여기서 지금 고가놀이 중인데 이걸 뚫고서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앞에서 봤다시피 미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 결론은 6월 선물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여기에 검정선으로 나타낸 미 달러가 지금 여기가 2022년 12월서부터 이 가격대를 빠지지 않으려고 여기만 보면 반등을 만드는데, 얘가 과연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될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원화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직전 고점대의 고가놀이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달러 환율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6월 선물 옵션 만기의 관건이다, 핵심 사항이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미국의 무역 수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국가 부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 과도할 정도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어쩔 때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커졌을 때죠. 미달러 초강세 현상, 미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던 기간의 미국의 무역 수지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GDP 대비 적자폭이 증가되게 되죠. 2022년 11월서부터 매우 격하게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됐고 적자폭이 확 줄어들었죠.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이와 같이 미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미달러 초강세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 미국의 부채가 늘어날 수뿐이 없고 미국의 경제 개선세의 탄력이 저하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22년 9월서부터 이와 같이 미달러를
약세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얘가 2020년 3월 폭락 이후의 수준하고 동등해지는 이 12월서부터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파생시장에서 특히 선물시장에서 미달러 선물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2020년 3월 이후의 조건이 펼쳐지게 되죠. 이미 옵션 시장에서도 2020년 3월 폭락 이후 조건과 똑같이 상방 베팅 포지션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2월서부터 버티고 있지만 버티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붕괴되고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시 커지면서 미국의 부채가 더 커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수준에 와 있다. 이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만든 총 국가의 부로서 빚을 다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이니 결국에는 연준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2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얘는 붕괴될 수뿐이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조정을 마치고 이미 가격 조정을 마쳤지만 그 뒤에 다시 진행되고 있는 기간 조정 얘를 뚫고서는 올라갈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